아이고, 컴퓨터 켜주시고요. 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이라는 거 할게요.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요거 20 PPT로 따지면 24페이지거든요. PPT는. 자, 근데 얘를 지금은 왜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시험에서는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출제할 때도 있지만 여기 하라고 출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뭐가 돼야 되냐? 좀 넘어가서 여기 26페이지 공통사용재와의 처분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자, 여기는 시험에 실기로 딱 한 번 내긴 했거든요. 딱 한 번. 딱 한 번 내긴 했는데, 실기에서는요. 얘를 알아야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을 언제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는지. 자, 보시죠? 자, 우리 아까랑 어저께 배웠던 거랑 다른 점은 어저께 배웠던 건 공통사용재와의 매입이었어요, 매입. 맞죠? 그러니까 내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사용할 재화를 산 거예요. 지금은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처분한 겁니다. 처분. 처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이제 프린터기가 있대. 프린터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종이 있죠. 여러분들 광고와 신문 사업에 뭐 같이 쓰던 프린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프린터기를 이번에 2,000원에 판 거예요. 2,000원에 팔았어. 근데 이 프린터기는 우리가 과세 사업에 60%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면세 사업, 신문 사업에 40%만큼 썼던 거예요. 맞죠? 이거를 우리가 2,000원에 판 겁니다. 2,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매입 쪽은 과세 사업에 쓰면 매입세 공제고, 면세 사업에 쓰면 매입세 불공제였죠? 그죠? 근데 여기는 처분이잖아요. 처분이니까 과세 사업에 쓰던 걸 처분하면 그건 과세. 맞죠? 그럼 면세 사업에 쓰던 걸 처분하면 그건 면세. 맞죠? 그럼 우리가 면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잖아요. 맞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과세 사업에 쓰던 걸 처분한 비율만큼 당연히 우리가 상대방한테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럼 우리가 공통 사용 재화를 2,000원에 팔았지만 이 2,000원 중에서 광고 사업에 쓰던 60%만큼만 우리가 공급가액으로 10%로 과세가 되는단 말이에요. 일단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과세는 2,000원 곱하기 60%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200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2,000원이 처분가액이죠. 처분가액이고 요 60%는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비율. 맞죠? 근데 이게 좀 짜증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 비율을 아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층이 구분되지 않으면. 그래서 사용 비율을 대신할 비율을 매출액 비율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겸용사업자 나오면 매출액은 그냥 비율자로 던져준 거다.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 듣고 버리세요. 요거 엄밀히 얘기하면 얘도 6개월치를 쓰거든요. 6개월. 6개월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했던 공통사용자 재화의 매입은 단기 과세기간, 단기 비율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공통사용 재화의 처분은 전기 비율을 써요. 근데 얘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단기를 쓴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는 하셔야 되니까 그냥 외우시면 내가 나중에 문제에서 해당 그 탭을 안 줬을 때 어디에 입력할지 모르니까요. 아무튼 전기를 써요. 단기를 쓰는 게 아니라. 자,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해보면 여기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해보면 자, 갑이요. 겸용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광고사업과 신문사업을 같이 해요. 그 프린터를 과세사업자인 을한테 2,000원에 판 거예요. 5월 7일 날. 맞죠? 그러면 우리가 1,200원만큼은 뭐를 끊어줘야 되냐면 10%짜리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면세사업에 40%만큼 썼죠.
그럼 면세 사업에 40%쓴 거는 2,000원에 40% 곱한 800원이잖아요. 그럼 800원은 면세 매출이죠. 그럼 면세 매출이면 뭐 발급해줘야 돼요? 계산서. 맞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그럼 내가 이제 1,200원, 요게 과세가 되는 공급가액이고, 여기에 10% 곱한 120원을 7월 25일까지 내는 건 맞는데, 근데 내가 이제 공통사용재화를 처분했죠. 5월 7일 날. 그럼 처분할 때 세금 계산서랑 계산서를 요 상대방한테 끊어줘요? 아니면 7월 25일 날 끊어줘요? 처분하는 시점 바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과세되는 공급가액 1,200원에 대해서는 10%니까 부가가치세 120원, 매출세액 120원 해서 얘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처분가액 2,000원에다가 면세 사업에 썼던 40%인 800원만큼은 얘는 면세 매출이니까 우리가 계산서 끊어줘야 되는 거고요. 요 짓을 5월 7일 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5월 7일은 그러면 1기 과세 기간이죠. 그럼 우리가 항상 부가가치세에서 정확한 비율과 정확한 금액은 과세 기간 6개월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나누어서 끊어줄 때 1기 과세 기간 6개월치 비율이 온전하게 나와요? 안 나와요. 맞죠? 안 나오니까 단기 과세 기간 비율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과세 기간과 그나마 유사한 직전 과세 기간 비율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래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을이라고 해봐요. 그럼 을은 매입세 공제 120원 받는 거죠. 을은 전액 과세사업자라고 하면. 그럼 을은 매입세 공제 받는 걸 5월 7일 날 신고해요? 아니에요. 매입세 공제나 매입세 불공제 그쪽은 얘는 신고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할 때. 즉 공통사용재화를 처분하는 애들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 계산서를 끊어주는 건 처분하는 시점 당장 해줘야 돼. 하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냐 불공제를 받냐는 우리가 매입할 때 내가 상대방 매입할 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매입할 때 공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신고할 때 공제받는 거예요. 그럼 신고할 때는 우리가 5월 7일이니까 얘는 7월 25일 날 120원 공제받는 거잖아요. 신고를. 맞죠? 그럼 7월 25일 되면 단기 6개월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니까 공통사용제와 매입은 단기 쓰는 거예요. 매입자는 신고할 때 어차피 공제 불공제 알면 되는 거고, 처분하는 애는 처분하는 시점 당장에 공급가액,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나눠가지고 세금 계산서, 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정 힘드시면 좋은 말 할 때 외우시고. 자, 근데 우리가 어저께 그 있었죠. 뭐냐면 공통사용재와의 매입에서 전액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하는 거 있었죠. 어저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뭐 공통매입세액 500만 원 미만이면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 5% 미만. 맞죠? 그 있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게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도 이건 외우실 필요는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데 실기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5어입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뭐 실기용은 아니니까 그냥 밑줄만.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분 계산을 배제하고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전액 과세하겠다, 전액 면세하겠다. 전액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전부 과세 표준 한다라고 했으니까 전액 과세하겠다라는, 안분하지 않겠다, 전액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니까 여기 이거 보이시죠?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가 안 될 때. 어디서 봤죠? 그리고 여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우리가 어저께 했었던 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 계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왜 5천만 원이고 매입 쪽은 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공통 매입세액 10% 곱한 거고 여기는 공급가액 세율 곱하기 전이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아셨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같이 가. 그 다음 우리 어저께 공통사용재와의 매입이 얼마 미만이면 안분 계산 안 하고 전액 매입세 공제 준다라고 했어요. 5만 원 미만.
맞죠? 그럼 여기는 10배 곱해야 되니까 50만 원 미만이 돼야지. 아이오키? 예, 그래서 재화의 공급가액, 공통사용재와 처분했을 때 50만 원 미만이면 안분 계산 안 하고 그냥 과세하겠다. 맞죠? 어저께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맞죠? 근데 어저께 제가 동그라미 3번을 설명 안 했을 거예요. 맞죠? 얘를 하면 얘가 돼.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항상 우리가 매입세 공제는 왜 해주냐면 매출세액이 과세가 되니까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비율과 매출세액이 과세가 되는 비율이 무조건 일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폐업시 잔존재화 배우셨죠? 폐업시 잔존재화는 내가 당초에 과세 재화를 다 100% 매입한 거예요. 그럼 100% 미리 매입세 공제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80%만큼은 과세 사업에 쓰고 폐업을 한 거예요. 그럼 20%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20% 남아있는 건 사업자가 아닌 상태니까 매출세가 안 낸단 말이에요. 근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20%까지 다 받아놨잖아요. 맞죠? 그럼 너 80%만 매출세 과세 사업에서 쓰니까 80%만 과세되면 80%만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는데 100%를 미리 다 받아놨으니까 20% 남아있는 거 토해내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과세가 되는 비율과 매입세 공제가 되는 비율이 일치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게 납부환급세 재계산의 의미예요, 일단. 알겠죠? 그래서 해보시면 뭐냐면 근데 내가 여기 공통사용재화를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거야. 그러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 직전 과세 기간이 없잖아요. 맞죠? 그럼 직전 과세 기간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그냥 다 과세할게. 미안하다. 비율을 따질 수가 없으니까. 맞죠? 우리 공통사용재화의 처분은 여기 전기 꺼야 되잖아. 직전 과세 기간 해야 되는데 내가 신규로 사업한 날에 공통사용재화를 팔아버린 거예요. 맞죠? 그럼 공통사용재화를 팔아버렸으면 어떡해요? 맞죠? 근데 직전 과세 기간 비율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액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이오키? 예.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전액 과세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사업을 하는 과세 기간에 내가 공통사용재화 매입한 거예요. 그럼 그것도 전액 매입세 공제 해줘야 아다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저께 밑줄 안 쳤던 게 저거는 뭐 시험에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요거랑 같아요. 어저께 했던 거. 맨 아래 거, 맨 아래 거. 이거 제가 어저께 동그라미 한번 설명 안 했잖아요. 뭐야, 왜. 이거. 안 했죠? 어저께 설명. 뭐냐면, 내가 신규로 사업을 한 거예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서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 있죠? 신규로 사업을 내가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에 해버린 거예요. 아니, 오케이? 그러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 아까 우리 공통사용재화 처분할 때 전액 과세였으니까 만약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에 공통사용재화 매입하면 이것도 전부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과세가 되는 비율과 매입세 공제가 되는 비율을 일치시켜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이 오케이? 됐죠? 암기하시고 되셨죠? 자, 이거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납부환급세 재계산을 왜 하는지를 돼요. 아셨죠? 해볼게 그러면. 우리한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제 여기 납부환급세 재계산 여기가 훨씬 중요해요. 어렵고.